방금 전에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스위프트를 장악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 스위프트가 뭐냐? 전세계 은행들이 돈을 주고받을 때 쓰는 메시지 시스템이죠. 예를 들어가지고 한국에서 미국으로 돈 보내면 중간에 여러가지 은행들을 거쳐요. 그때마다 수수료 붙고 시간도 몇 날 며칠 걸리는데 이 중간 과정을 연결해주는 게 스위프트입니다. 전세계 200개 넘는 나라, 1만 개가 넘는 금융기관들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스위프트를 대체한다라는 거는 글로벌 금융의 중심을 바꾸겠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또 이 말 자체가 아닙니다. 갈링하우스가 이번에 함께 공개한 숫자가 진짜 핵심인데요. 리플 시스템을 실제 도입한 한 송금회사가 있죠. 이 회사가 원래 건당 $20 수수료를 내고 있었는데 리플 도입하고 나서 그 수수료가 $2대로 떨어졌습니다. 90% 줄어든 겁니다. 그리고 수수료가 이렇게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서비스 사용량이 800% 증가했습니다. 무려 8배가 늘었다는 얘긴데요. 이거는 리플이 우리가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한 게 아니라요. 이미 벌어진 일입니다. 여기까지는 확인된 팩트예요. 그러면은 이게 왜 그렇게 대단한 걸까요? 조금 더 들어가 보자면은 지금 스위프트로 해외 송금을 하면은 보통 하루에서 길면 5일까지 걸립니다. 중간에 끼는 은행마다 수수료를 떼가게 되는데 보내는 쪽, 받는 쪽, 중간 은행까지도. 그래서 100만 원을 보내도 실제 도착하는 금액들은 상당히 줄어들게 되는데요. 이게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쓰고 있는 시스템의 현실이에요. 리플은 이런 과정을 완전히 바꿔버린 겁니다. 중간 은행을 거치지 않을 거고 블록체인을 통해서 바로바로 보내는 쪽과 받는 쪽을 연결을 해버려요. 그래서 저렴하고요. 또 빠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죠. 이 기술이 좋다라고 해서 은행들이 그냥 바로 쓰진 않거든요. 은행이라는 곳은 세상에서 가장 보수적인 조직 중에 하나인데 새로운 기술 도입하려면 내부 검증, 규제 확인, 리스크 평가 전부 다 거쳐야 되겠죠. 근데 지금 공개된 자료만 보면은 이미 100개가 넘는 은행이 리플 네트워크에 온보딩이 됐습니다. 여기서 온보딩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관심을 보인 정도가 아니라요. 실제로 자기네 시스템에 리플 기술을 연결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가장 보수적인 곳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 이게 의미하는 바가 절대로 작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여기서 반전이 하나 있죠. 스위프트도 가만히 있는 건 아닙니다. 스위프트도 역시 디지털 자산 분야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을 했고요. 토큰화된 예치금이라는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24시간 운영 가능한 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요. 스위프트도 만만하지가 않아요. 우리도 빨라질 수 있다라면서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 그러니까 리플이 일방적으로 이기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 공정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만 현재까지 공개된 자료만 놓고 보면은 스위프트의 디지털 전환은 아직까지 시범 단계입니다. 반면 리플은 이미 실제 도입 성과를 숫자로 보여주고 있죠. 여기서부터 차이가 나는 겁니다. 시범 운영 중인 단계랑 그리고 실전 적용 단계 이 사이에는 엄청난 간극이 존재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갈링하우스가 흥미로운 말을 하나 더 했어요. 이 금융 시스템 개선을 위해서 스위프트와 협력할 의향도 있다는 건데요. 굉장히 전략적인 발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대체하겠다고만 하면은 기존 금융권의 저항이 커지거든요. 협력의 여지를 열어둔다. 이거는 은행들 입장에서 봤을 때 리플 도입하는 데 심리적 부담을 줄여두는 효과가 있습니다. 스위프트를 버린다는 게 아니라 더 나은 방향으로 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XRP 가격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핵심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XRP 가격을 움직이는 거는 대부분 투기 수요입니다. 거래소에서 사고 파는 사람들의 매매에 의해서 가격이 오르고 내린다라는 건데 은행들이 리플 네트워크를 실제로 쓰기 시작을 하면요. 여기에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수요가 생길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리플의 결제 시스템에서 XRP는 브릿지 자산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한국 원화를 미국 달러로 보낼 때 중간에 원화를 XRP로 바꾸고 그 XRP를 다시 달러로 바꾸는 거예요. 이런 과정들이 몇 초 만에 끝나고요. 이렇게 되면 은행들이 매일 결제할 때마다 XRP를 사고 파는 실제 수요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이 지금 거래소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사고 파는 거 이거랑 규모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고요. 지금까지 공개된 자료만 보면 100개가 넘는 은행이 온보딩 됐고요. 그리고 이 중에서 실제로 XRP를 브릿지 자산으로 쓰는 곳이 얼마나 되는지는 아직 정확하게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들 해석이 갈릴 수 있겠지만요. 여기서 확실한 거는 온보딩된 은행 수가 늘어날수록 XRP가 이 실제 수요 자산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도 함께 높아진다는 사실입니다. 리플이 단기간에 스위프트를 완전히 대체하는 거 정말 어렵겠죠. 스위프트가 50년 넘게 자리해본 시스템이고요. 전세계 금융 인프라가 깊숙하게 박혀 있으니까요. 근데 그 대신에 리플이 스위프트가 잘 못하는 영역들부터 파고들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특히나 소액 해외 송금이라거나 이 신흥국 간의 결제 같은 분야들 이런 곳은 스위프트 사용하면은 수수료가 비율적으로 너무 크거든요. 10만원 보내는데 수수료가 3만원이면 말이 안 됩니다. 이런 틈새에서 리플이 먼저 자리를 잡게 될 거고요. 점점 더 영역을 넓혀가는 흐름들. 이게 지금 가장 가능성 높은 금이라고 보는 이유는 실제로 수수료가 90% 절감되는 성과가 이미 영역에서 나왔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이런 흐름이 XRP 가격에 반영되는 시점은 은행들의 실제 거래량 데이터가 하나둘 공개될 때일 겁니다. 지금은 100개 은행이 온보딩 됐다는 정보까지만 나온 상태죠.
이 은행들이 실제로 얼마나 거래하고 있는지 아직까지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그 숫자가 나오게 되는 순간 이 시장은 즉각적인 반응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이번 뉴스의 핵심은 리플이 비전이 아니라 실적으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수수료 90% 절감이랑 사용량 800% 폭증, 이건 희망회로 정도가 아니라 실제 숫자고요. 이런 숫자들이 쌓일수록 XRP는 투기 자산이 아니라 금융 인프라 자산으로 성격이 바뀌게 될 거예요.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이런 질문들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리플에 온보딩된 100개 은행 중에서 실제 XRP를 브리지 자산으로 쓰고 있는 곳은 어디고, 또 그 거래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이 부분들이 밝혀지게 되면 XRP의 적정 가격도 훨씬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절대로 매수를 급하게 할 필요가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많은 분들께서 이 매수하는 시점, 신기하게도 매수세가 늘어나고 갑자기 상승한다거나 이미 상승하고 난 시점에 고점 추격 매수라는 경우가 정말 많죠. 그리고 그 시점에 매수라는 게 아니라 조금 여유롭게 시간 가지고 지켜보면요, 이 신기하게도 정말 다시 하락하면서 내가 원하는 이 매수 가격이나 더 낮은 구간에서 다시 한번 매수 기회들이 생기곤 합니다. 근데 이게 정말로 많다라는 건데, 지금 못 사면 안 된다, 더 상승할 것 같으니까 지금 당장 사야 된다, 이런 압박감의 심리 때문에 우선 먼저 매수부터 해보는 그 매매 습관 자체를 고치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어려우면요, 차라리 지금 매수할까 말까 이렇게 조급한 마음이 들 때 무리한 비중이 아니라 정말 낮은 비중으로 그냥 분할 매수를 한번 접근을 해보는 겁니다. 여기서 수익이 나면 좋은 거고요, 떨어지면 물타기 매수가 가능하겠죠. 즉 대응이 가능한 상황에 놓이게 되기 때문에 절대로 필요하지도 않은 손절을 반복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방어적인 투자 습관이 쌓이면서 수익이 쌓여 나갈 수밖에 없는 상당히 선순환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원하는 매수 타점의 자리까지도 기다릴 줄 아는 이런 매매들, 이 습관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제가 안내드리고 있는 리플 정보방에서도 이 리플에 대한 분할 매수 타점에 대해서 안내드릴 때 무리하게 추격 매수하는 게 아니라요, 단기 저점에 분할 매수로 접근하면서 시간을 두고 더 낮은 가격에 조금이라도 더 많은 수량을 접근할 수 있는 원칙 매매에 대해서 중요하게 안내드렸습니다. 이 똑같은 만원이라고 할지라도요, 5,000원에 사면 2개지만 2,000원에 사면 5개를 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급하게 비싸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내가 원하는 타점을 잘 활용하는 게 핵심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작년부터 눈치채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이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면서요, 이제는 차트만 보고 타점 접근하는 시대 끝나가고 있습니다. 추후에 미국 정권이 바뀐다면 어떨지 모르겠지만요, 트럼프 행정부 집권 이후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들이 거시경제 상황에 따른 종목 선정과 타점을 다르게 가져가셔야 된다는 점인데요. 이번에 미국 이란 전쟁 관련해가지고 극적인 휴전을 한 상황인데, 휴전하기 전까지만 해도 어떻습니까? 당장이라도 미국 지상군 투입할 거다, 원자력 발전소 때려 부시겠다, 정말 긴장감이 극에 달했습니다. 여기서 활용한 타점은 오브스 3연속 수익 타점이었어요. 이 남들은 수익조차도 못 내는 하락장에서요, 오히려 3번 연속이나 수익을 냈습니다. 기본적으로 오브스 코인은 뭘까요? 중동 전쟁이 심각해질수록 상승하는 테마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타점 활용하기가 상당히 편합니다. 이렇게 1차로 타점 활용해서 수익 냈었고요. 종목 선정 드리면서 이 종목이 왜 상승할 예정이고 어떤 테마랑 어떤 거시경제를 배경으로 선정했는지까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2차로 다시 한번 오브스 타점을 선정 드릴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시장이 하락하는 이유가 뭐였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재매수 타점을 드리는 이유까지도 말씀드리면서 2차 타점 또한 완벽하게 수익 달성했고요. 다시 3차로 오브스 추천드릴 때 현재 가격에 매수하는 게 아니라요, 오히려 저점 라인을 잡아드려가지고 지정가 매수까지 말씀을 드렸고, 완벽하게 지정가 찍고 매수 체결되면서 목표 가격까지 안전하게 도달하고 또 수익 완료까지 했습니다. 말 그대로 트럼프 매크로 환경으로 인해 가지고 거의 모든 코인이 하락하는 이 하락장이었는데요. 이렇게 테마 하나만 잘 알고 있어도 손쉽게 수익을 낼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모든 코인에 대해서 차트만 봤었다면은 애초에 오브스라는 코인이 어떤 코인인지, 어떤 테마를 가지고 있는지조차도 몰랐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극적인 합의가 체결되면서 속보로서 빠르게 전달드렸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합의가 체결됐으니까 다시 오브스 코인 들어가야 될까요? 아닙니다. 엄연히 시장 매크로 환경, 이 테마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트럼프 집권하면서부터 단순 차트만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시장 성격을 알고 단순하게 한 가지 종목에 대해서만 매수 매도를 반복하시는 게 아니라요, 그 시장 상황에 맞게 접근해가지고 종목 선정도 바꿀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 이런 시장에 맞춰가지고 급등 가능한 종목들 비싼 가격에 매수해서, 그리고 더 비싼 가격에 매도까지도 완벽하게 마치고 나왔습니다. 기본적으로 암호화폐 포트폴리오는 투트랙 전략을 추천드리고 있어요.
가장 먼저 비트코인이나 리플 XRP 이런 메이저급들에 대해서 중장기 비중에 대해서 유지하시면서 그대로 가져가시되 중간중간 알트 시장이 반등 기미를 보일 때마다 잉여 자금들 활용해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다면 그 수익금으로 중장기 포트폴리오의 계좌 투자금을 늘리셔도 되고요. 또 개인적으로 가족분들과 밥을 먹거나 옷을 사 입거나 여러가지 개인적으로 따로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이런 알트 장세가 매번 나오는 게 아니죠. 알트코인 하락장도 분명히 옵니다. 하락장에서는 확률이 높은 경우에만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타점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같이 20%, 40% 상승하는 장세는요, 당연히 기회의 장세인 거고 이때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얻은 수익으로 다방면에 활용하시고요. 또 혼자 하셔도 좋고요. 우리와 함께 하셔도 좋습니다. 문자 메시지나 텔레그램으로서 전달 도움 드리고 있고 이것 외에도 저희 채널 차원에서 기본적인 타점을 잡는 방법, 언제 사야 되는지, 언제 팔아야 되는지, 그리고 거시경제 상황을 봤을 때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인지 자세하게 영상 강의로서 풀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고기를 잡아드리는 것뿐만 아니라요. 고기 잡는 방법까지도 같이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이것만큼은 명심해주세요. 저희 채널이 투트랙 전략을 강요드리는 게 아닙니다. 각자의 매매 패턴이 있는 거고 모든 매매 패턴을 존경하고 존중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유는요. 이 투트랙 전략이라는 방법이라는 게 존재하고 있고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만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은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하고 싶으신 분들만 하시고요. 안 하실 분들은 안 하시면 되는 겁니다. 영상 보시면서 따라와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을 드릴게요.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 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